안녕하세요. 캐나다 런던에서 20년째 살고 있는 하키 대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교육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먼저 학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과연 학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해지는가? 테임스밸리 교육청이나 아니면 캐톨릭 교육청이나 다 자기들이 그 학교가 커버하고 있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그걸 바운더리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학군이라고 부르죠. 한국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한 학교를 가지고 예를 좀 들어드리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런던 센트럴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굉장히 공부 잘하는 학교로 런던에서 유명한 학교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편견들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객관적으로 이 학교의 시스템이 왜 다른 학교들하고 좀 다르게 보이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여기에 있는 학교들은 다 학군이라는 것, 즉 바운더리라는 게 있는데, 센트럴과 같이 다운타운에 존재하게 되면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겠죠, 일반 가정이. 근데 현재는 어떤 가정들이 살게 됩니까? 가정이 아니라 대부분 직장이라든지 직장인 학생들이 거기에 살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그 아이들을 가진 가정들이 거기를 떠나게 되니까 공동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런 학교들은 다른 지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그 채워지지 않는 TO를 채움으로써 학교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이 학교가 공부를 잘하는 학교로 전통적으로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 숫자가 채워지지 않는 적은 없죠. 항상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만약에 이 학교의 바운더리, 즉 학군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 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룰이죠. 그런데 이 외의 지역에서 이 학교를 가고자 하면은 지원을 해야겠죠. 센트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느 고등학교든 어떤 TO가 있다면은 그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교장한테 레터를 써서 내가 이 학교에 우리 아이를 보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학교에서 자기들이 심사를 해서 받을지 안 받을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런던 센츄리라는 학교가 최고의 학교냐? 성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 학교는 그 일반적으로 학군이 좀 좋지 않은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그래도 좀 학구열이 높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어서 지원해서 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학구열이 높은 애들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학교의 평균 점수가 높은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기준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안에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중에 과연 그러니까 백인 캐네디언들이 얼마나 될까? 저는 그 학교에 제 아이를 보내보지는 않았지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월등히 적은 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캐네디언들은 거기에 그 학교에 보내는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들이 속한 지역에서 캐톨릭이나 아니면은 테임스밸리 교육청에서 정해진 학군으로 가게 되죠. 그게 일반적인 캐네디언 가정들이고요. 그러면은 일단 그 센츄럴이라는 학교가 가진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단점은 뭐냐면, 고등학교가 그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거는 공부뿐만은 아니죠. 엑스트라 커리큘럼, 특히 이제 운동 같은 거,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한국 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루카스나 오크리지 같은 학교들은 운동도 잘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엑스트라 커리큘럼으로 내가 뭔가 다른 거를 하고 싶은 애들한테는 선택이 훨씬 많은 학교예요. 그 학교가. 루카스나 오크리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는 다 개인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그 한국식으로 생각해서 이 학교를 가야 마치 내 아이가 더 나은 대학을 갈 거다라는 어떤 그런 선입관은 좀 여기서는 안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자, 학교 랭킹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주정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초등학교는 3학년, 6학년, 그리고 고등학교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매년 전 학교에 시험을 쳐서 그 평균치를 올리게 됩니다.
Fraser Institute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스쿨 랭킹을 치면 그 올해의 점수뿐만 아니라 지난 4년간의 그 학교 평균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클릭해 보시면 공부 잘하는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는 아주 쉽게 알 수 있고 객관적으로 정확한 정보입니다. 제가 이 촬영을 위해서 정말 오랜만에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학교들을 체크하게 됐어요. 여전히 20년 전과 지금 비교했을 때 여전히 그 좋은 학교는 잭 챔버라는 학교, 북쪽에 있는 잭 챔버라는 학교와 그 메이슨빌이라는 학교는 여전히 굉장히 탑 랭킹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평균이 90 정도 될 겁니다. 그 학교들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꾸준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거기를 다니는 것 같아요. 제가 20년 전에 서쪽에서 90이 넘는 평균 90이 넘었던 학교는 바이런 서머셋인데 그 엘레멘터리 스쿨 같은 경우는 지금은 80점 좀 언저리에 있는 학교가 돼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거는 바이런 서머셋은 이민자 중심이 아니라 완전히 백인 중심이었어요. 전교생 중에 한국 가정이 2가정밖에 없었어요. 저희하고 다른 분 계셨는데 그만큼 이민자 비율이 적고 백인 위주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제가 이 앞에 촬영에서 평균 집값이 높은 거에 비해서 학군이 별로 안 좋다고 소개한 데가 있을 거예요. 그게 리버밴드인데 그때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였냐면 리버밴드라는 그 지역에서 퍼블릭 스쿨을 보내게 되면은 바이런 노스뷰라는 학교를 가게 되는데요. 제가 이걸 보고 조금 놀랬어요. 점수가 이 학교가 제가 오래전에 알던 그렇게 낮은 수준의 평균 점수가 아니었어요. 서쪽에서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클라라 브랜튼이나 아니면 존 디어니스 같은 그런 학교보다도 점수가 훨씬 높았고요. 바이런 서머셋하고도 거의 같은 수준의 평균 점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게 뭐였냐면 이런 아이들이 가게 되면 그 학교가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2001년도에는 킨더가든, JK나 SK 같은 프로그램이 풀데이가 아니었죠. 하프데이였거든요. 오전반이나 오후반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도 좀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오전반은 바이런 서머셋의 퍼블릭 스쿨을 보내고 오후반은 바이런 우드 몬테소리라고 하는 조그만한 사립학교를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두 학교를 좀 제가 비교하게 됐는데요. 킨더가든이 끝나고 나면 이제 1학년부터는 한 학교밖에 다닐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오전반, 오후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학교 설명회를 듣기 위해서 그 몬테소리 학교에 가서 어떤 학부형들과 같이 설명회를 듣게 됐어요. 그때 제 자리 옆에 앉았던 분이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2년 동안 킨더가든을 그 몬테소리에서 다니고 있었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학교를 선택하는 게 옳은가라고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다른 걸 다 길게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결론만 말하면 그 지역의 평균 주택 가격이 높으면 좋은 학교라고 생각하고 보내면 된다. 조금 이게 학교 선생님이 할 소린가 하는 느낌도 있었지만 제가 여기에서 살아보고 이제 좀 전 알게 됐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겠더라고요. 북쪽에 있는 주택 하나와 그리고 북쪽에 그 옆에 있는 동네, 같은 북쪽이지만 학군이 다른 지역의 아파트의 재산세 2개를 하나 비교해 드릴게요. 일단 이 주택은 그 업랜드라고 하는 지역의 어떤 평균 주택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집의 재산세입니다. 약 5,800불 정도의 재산세를 내지만 그 중에 약 700불 정도가 12% 정도 되는데 그게 교육세로 갑니다. 또 그 옆 동네에 있는 투베드룸 아파트의 경우도 재산세가 약 1,670불 정도인데 그 중에 교육세가 약 200불이 교육세로 빠져나갑니다. 역시 12% 정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온타리오 정부는 선생님들에게 월급 주는 거는 주정부가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이 학교 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드는 그 예산은 우리가 내는 재산세에서 빠져나가는 교육세로 충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산세가 많이 거치는 그 지역은 학교 자체가 부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학교 시설만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또 이제 거꾸로 추론해 가면 좋은 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평균 인컴이 높죠. 당연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좋은 교육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은 또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키고자 하죠. 그러니까 이걸 맞물려서 해석해 보면은 다 이해가 가지만 결론적으로 좋은 학군을 딱 보려면 이것만 보면 너무 간단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재산세가 많이 거치는 지역이 결국 학군이 좋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런 분석은 되게 불편합니다. 가끔 뉴스에 보다 보면 어떤 지역에 임대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주민들이 반대하고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하고 막 그런 데모를 하는 거 보고 사실 저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게 지역 이기주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게 좋아 보이지 않으면서도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The more tax you pay, the more benefit you get.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이 사고인 것 같아요. 당신이 더 많은 세금을 내니까 너희 자녀들이 이런 혜택을 누리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키고 싶으면 내가 재산세를 더 많이 내는 데 가서 교육을 시키라는 거죠. 사립학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애가 4학년 때부터 런던 크리스찬 엘레멘터리 스쿨이라고 동남쪽에 있는 그 크리스찬 스쿨 사립학교를 다녔습니다. 4년? 네, 4년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졸업을 했고요. 여기에는 학교 규모를 갖추고 있는 사립학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튜 홀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 서쪽에 있는데요. 오크리지보다 더 서쪽에 매튜 홀이라고 하는 프라이빗 스쿨이 있고, 하나는 우리 애가 다녔다는 런던 크리스천 스쿨이 있어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말하는 보통의 프라이빗 스쿨은 매튜 홀이에요.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프라이빗 스쿨을 보내는 거는 제가 미국에서도 경험했던 거지만 꼭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까지도 내 자녀가 프라이빗 스쿨을 다닌다는 거에 대해서는 옛날 부모들은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니는 학생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속된 말로 약간 끼리끼리 노는 거죠. 좀 잘 사는 애들끼리, 또 좋은 집안 애들끼리 어울리면서 너희들끼리 이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고 서로 너희들끼리 잘 친구가 돼서 서로 돕고 살아라 라는 뜻이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프라이빗 스쿨은 만들어졌고 또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런던 크리스천 스쿨은 좀 달라요. 그거는 이제 더치 사람들이 만든 건데요. 더치 사람들의 특성이 공부를 별로 안 시킵니다. 이 사람들은 몸으로 하는 거를 너무 잘해요. 운동도 그렇죠. 빙상 종목 잘하고 사커 잘하고. 이 사람들은 농부가 많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분홍이 많아요. 잘들 삽니다. 그리고 근면하고. 그런데 공부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런던 크리스천 스쿨은 인성은 굉장히 잘 가르쳐요. 애들이 착합니다. 그런데 공부 쪽으로는 매튜 홀보다는 등한시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자, 이제 결론 부분이 되는데요. 네, 사람들이 좋은 학군, 또 사립학교, 근본적으로 그 안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요. 내 아이가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기를 바라잖아요. 그 안에 깔려 있는 생각이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캐나다에서는 우리가 사립학교를 보내거나 아니면 좋은 학군에 보내서 내 아이가 잘 사회생활을 배우고 좋은 친구들을 사귀게 하기 위한 그 방법이 학교에만 있지 않더라는 거죠.
아니 오히려 학교보다 밖에 훨씬 더 큰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저는 캐나다가 정말 부러웠던 게 뭐냐면요. 여기에서는 중고등학교, 한국의 나이로 중고등학교 나이에 운동을 해도 언제든지 공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운동을 시리어스하게 해도. 여기 고등학생들 2시 반에 끝나나요? 정말 시간이 많습니다. 얘들을 어떤 각도에서 보면 너무 공부 안 시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런가를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얘들은 이 나이에 공부 외에 다른 걸 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겁니다. 그 시간을 뭔가를 해야 됩니다. 몸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건강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그 시간을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거를 하면서 또 자기 개발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에 최대 시험까지 봤다가 후기대학으로 경제학과를 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캐나다의 이 시스템이 너무 부럽습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렇게 운동을 한 경력이 얘들이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사회생활을 할 때 크게 인정받는다는 것. 제가 캐나다를 가장 부러워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런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는 게 정말 아버지지만 이 아이들이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캐나다가 만들어진 교육 시스템에서 우리가 함께 같이 즐기며 또 같이 아이들이 성장해 가고 행복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찾아봐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